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여호수아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편애하여 광활한 고원지대와 풍부한 삼림이 있는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해 주었나요? 가나안 땅 분배가 시작되려는 순간에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의 기업이 먼저 언급된 것은 그들의 공적 때문인가요? 아니면 모세가 그들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주기로 이미 약속했기 때문인가요? 공적과 약속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군대의 총사령관으로서 긴장으로 보낸 세월이 그를 늙게 했을 것입니다. 그의 나이는 몇 살이나 되었을까요? 여호수아 13장 1절.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오랫동안 격렬하고 긴장에 찬 군대 생활을 했으며 기력이 급격히 떨어진 여호수아는 전쟁을 멈추고 땅을 분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반가웠을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몇 살이었는지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세푸스는 여호수아가 40년 동안을 모세와 함께 지냈으며 모세가 죽은 후 25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주장합니다. 그 주장에 따르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으므로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는 85세, 출애굽할 때는 45세였을 것입니다. 요세푸스의 계산을 받아들인다면 이것을 갈렙의 나이에 대한 언급과 비교할 때 모세가 죽은 지 7년이 흘렀으므로 여호수아는 이때 92세쯤 되었을 것입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땅은 왜 남아있는 것일까요? 여호수아 13장 1절.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호수아가 이루어 놓은 일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진 일을 분명히 구별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왕들을 정복하고 그들의 군대를 격파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고한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그 땅의 모든 지역에 사는 거민들을 완전히 뿌리 뽑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민족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5 군주들과 시돈 족속과 레바논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들이 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쫓아내지 못하고 남아있는 족속들도 쫓아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땅을 미리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을 몰아내지 않고 그들 때문에 두고두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13장 2절.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온 지방과 그술 사람의 정경 곧 애굽 왕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방 에그론 지경까지와. 이 약속은 다른 유사한 선언과 마찬가지로 조건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전진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위해 싸우고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저하고 안일에 빠져 그들의 정복을 완수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쫓아내겠다고 약속했으나 이스라엘이 협력하지 않으므로 쫓아내지 못한 바로 그 백성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근심과 수치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자신들의 몫을 다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은 성취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부지런히 살펴서 그 이유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된 요단 동편의 땅은 원래 어느 왕들의 영토였나요? 여호수아 13장 7절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요단 동편의 땅은 본래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땅과 북쪽 바산 왕 옥의 영토였습니다. 그것은 모압과의 경계인 아르논 골짜기로부터 시작하여 북쪽으로 광대한 땅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 땅은 아이성에서 참패한 여호수아가 차라리 이스라엘 12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으로 만족했더라면 좋을 뻔했다고 탄식할 만큼 넓었습니다. 제일 남쪽을 루벤 지파가 차지했고 가운데는 갓 지파 그리고 바산 왕 옥의 영토인 북쪽은 므낫세 지파가 받았습니다. 이들의 땅이 이렇게 먼저 소개되는 것은 모세가 그들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주기로 이미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광활한 고원지대와 풍부한 삼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인도로 길르앗을 정복했을 때 그들은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예민한 제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누군가 빠지려고 하면 전체 사기에 심각한 균열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려 하느냐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두 지파 반 사람들은 그들이 가나안 정복에 동참할 것이며 자신들은 가나안 땅에서는 기업을 얻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의 인솔하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려고 하는 시점에 이르렀을 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모세의 명령을 상기시키며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고 명했습니다. 이에 그들은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들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라고 기꺼이 응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지금까지 가나안 전쟁에 참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기에 이제 분배가 시작되려는 순간에 그들에게 주어진 땅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순서였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13장 14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 기업이 됨이 그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음이었더라. 33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혼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들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미디안의 귀족을 시혼의 군주들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13장 21절 시혼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미디안의 귀족들이 시혼의 방백 또는 귀족으로 불린 것은 미디안이 아모리 왕 시혼의 지배를 받으며 그에게 조공을 바치고 전쟁에 나아가 시혼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귀족들을 살육하는 중에 점승술사 발람을 발견하고 그를 죽였습니다. 발람은 왜 미디안 땅에서 발견됐을까요? 여호수아 13장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결론입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는 가나안 왕들을 정복하고 그들의 군대를 격파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고한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그 땅의 모든 지역에 사는 거민들을 완전히 뿌리 뽑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가나안 땅 분배가 시작되려는 순간에 요단 동편 두 지파 반,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기업이 먼저 언급된 것은 그들의 공적 때문이 아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주기로 이미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 기업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